차차 신경이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문지르다 멈춰보고 한참 문지르다 멈춰보고 멈춰봤을 때 어디까지 오나를 확인하는 거고 그걸 멈췄을 때는 아까 말한 연속파 치료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 또 짧게 문질러서 단속파 치료를 해서 연골 재생을 빠르게 하고 염증을 빨리 없애는 치료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셔서 거기 부분이 안 아파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댐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중간댐이 있다고 치면은 어깨에서 팔로 내려가는 중간댐이 팔꿈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곡지라는 경락이 있고 쉽게 그냥 곡지고 뭐고 따질 거 없이 팔꿈치 주위를 천천히 짚어봐서 아픈데 거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거기를 안 아프게 풀어놓으면 됩니다. 다리 쪽으로 갈 때는 중간댐이 무릎에 있습니다. 무릎에서 바로 아래 바깥쪽에 족삼리라고 하는 경락이 있고 거기를 초음파로 뼈 있는 부위 근처를 딱 짚어보면은요 어떤 심하게 막힌 거는 발끝까지 찌릿하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계속 문지릅니다. 또 멈춰보면은 발끝같이 오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 풀리면 그 찌릿한 느낌이 싹 사라지고 여기 자리만 아픕니다. 그러면 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아프다는 거는 아직도 여기가 피가 막혀서 요상이 찌른다는 거니까 완전히 열고 나면 여기를 멈추고 있어도 아픈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고기를 중심에서부터 뒤로 한 바퀴 뺑 돌면서 똑같이 아픈 자리를 10초 이상 멈춰봐서 찾아내시면은 바로 그 아픈 자리가 피가 못 지나가고 요산이 찌르는 자리라는 걸 확인을 하고 고기를 안 아프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는 종아리 쪽으로 바깥쪽, 안쪽, 그리고 발목까지, 발가락까지 쭉 풀어주시면 족저근막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통풍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는 거에도 피가 안 통해서 그러니까 박각질이 개선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통풍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얘기한 무지외반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댐을 잘 알고 치료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장기를 치료하다 보면 장기 위치를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가 있고요. 여기서 기관지에서 갈라지면서 폐로 연결이 되죠. 폐는 여기서 이렇게 횡격막, 갈비뼈까지 여기가 양쪽에 하나씩 있죠. 폐가. 근데 폐가 이상이 있을 때는 염증이 있으면 초음파를 문질러 보면 거기 붉은 반응이 나타나고 멈춰보면 따끔따끔합니다. 폐에는 허파과리, 속모충, 공기층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피가 완전히 막히지 않고 지나가면서 요산이 찌르기 때문에 따가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가운 걸 확인했으면 그 폐에 아주 조그만 염증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자리를 계속 문질러서 멈춰보면 나중에 그 따가운 게 사라지고 아픈 게 없어질 때까지 치료하시면 염증이 사라집니다. 폐렴이 됐던 폐암이 됐던 다 똑같습니다. 찾아내서 그 자리를 짧게 문질러서 그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절에 폐를 문질러 기관지부터 이렇게 코에부터 목부터 차례대로 문질렀는데 만약 바이러스가 코에 남아있으면 코가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초음파를 대보면 목에 남아있으면 목이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기관지에 남아있으면 기관지가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폐에 남아있으면 폐가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그 자리가 찾아지면 그 자리를 문지르시면 돼요. 그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 아픈 게 걸려서 콧물이 질질 흐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코에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 뇌에서 이 뇌하수체 정확하게 우리 몸의 전해질의 양을 조절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데에서 물을 흘려서 코에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콧물이 줄줄 날 때 초음파로 코를 계속 마사지하면 코가 뜨끈뜨끈한 걸 느껴지면서 바이러스가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죽게 되면 콧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물을 흘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코, 목, 기관지, 폐를 따끔거리거나 아픈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걸 없애시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됐건 감기 바이러스가 됐건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 폐를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가 빨개졌고 아픈 재봤는데 따끔거리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통증으로 아프다 그러면 유방에 유선염이 생겼거나 섬유화가 되고 있거나 유방암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방암은 빨간색으로 진하게 뜨고 보통은 젖꼭지 위하고 옆에 쪽으로 뜨고 그 다음에 유선염은 붉은색 반응이 나타나고 섬유화 같으면 붉은색 반응이 터져서 나타납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 문지르면 섬유화든 유선염이든 유방암이든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오른쪽 갈비뼈 안에는 간이 들어있고요. 간은 이상이 있을 때 염증이 있으면 멈춰보면 묵직하게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간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가 지나가는 게 꽉 막혀서 요산이 굉장히 아프게 찌르기 때문에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게 췌장이 그렇고 비장이 그렇습니다. 신장도 따끔거리고, 신장은 여기 갈비뼈 가운데에서 밑으로 간 밑에 10cm, 여기 10cm 등 쪽으로 있죠. 그런데 치료를 할 땐 췌장이 이렇게 똑바로 안 있고 옆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하시면 치료가 제일 빠릅니다. 췌장은 짚어보면, 신장은 짚어보면은 따끔거리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따끔거리는 게 없어질 때까지 문지르시면 신장의 사구체가 재생이 되면서 그 신장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투석을 받는 분들도 그거를 계속하시면 투석을 안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췌장은 똑같이 묵직하게 아픈데 여기 위 밑에 명치 밑에서 12장 배꼽 같은 단추구멍에 붙어 있습니다. 간에서 나온 쓸개에서 나온 쓸개죽도 간도 담관도 여기 바로 12장 머리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여기서부터 15cm로 약 갈비뼈 위 뒤편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짚어봐서 아픈 자리가 느껴지면 췌장이고, 짚어봤는데 안 아프면은 췌장이 아니고, 짚어봤는데 따갑다 그러면 신장이 느껴진 거고, 따가운 거는 그렇게 아픈 통증의 반응으로 우리가 장기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픈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장에 염증이 있는 분은 문질러보면 빨개지는데, 거기를 염증 같은 경우는 통증을 느끼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붉어지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는 대장에 숙변이 차 있어서 피의 흐름이 안 좋은 그런 반응이고, 숙변을 빼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거기를 계속 문지르면 숙변이 빠져나와서 대장 순환이 잘 돼서 바이러스가 박테리아 같은 것이 많이 번식을 못하게 되니까 도움이 됩니다. 소장 같은 경우도 이게 빨개지기만 하고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붉어졌다 그러면 문지르시면 되는 겁니다. 위 같은 경우도 따끔하기만 했다가 그 다음에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위장도 계속 그 자리를, 붉어진 자리를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몸의 장기의 위치를 알고 각각의 반응을 보면서 어느 장기인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이 안 좋다 그러면은 눈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피가 눈으로 잘 못 가서 노안이 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치료일까요? 눈으로 피가 가게 하면 돼요. 어디부터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쇄골부터 합니다. 양쪽을 문질렀는데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오른쪽 눈, 오른쪽 코, 오른쪽 귀, 오른쪽 잇몸, 잇몸의 염증, 분해염, 치은염, 치주염, 그런 것들이 다 피가 안 가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뇌 쪽으로는 우뇌, 우뇌의 손상이 오면 언어 중추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뇌이기 때문에 왼쪽 팔다리가 좀 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왼쪽이고, 그래서 붉어진 자리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가서 볼록해져서 피부에 가까워져서 붉어진 거니까 거기를 계속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콩을 맞으신 적이 없고, 뇌졸중 그리고 치매를 맞으신 적이 없고, 파킨슨이 없고 그러면요, 이 쇄골 부분을 매일같이 30분 이상을 문질러 주시면 눈, 코, 입, 귀의 노화 현상,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코에 염증이 생기거나 비염이 생기거나 입에 냄새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되고, 뇌로도 피가 가서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게 안 오게 예방이 됩니다. 우리가 치매하고 뇌경색만 안 맞아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일 30분씩 해주면 치매가 안 오고 뇌경색이 안 가는 걸 명심하시고, 여기는 초음파 있으신 분들은, 우리 초음파가 있으시면 꼭 30분 이상을 쇄골이나 동맥, 정맥을 문질러서 붉은색이 안 나올 때까지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바로 당장 오늘 밤에라도 콩을 맞을 수 있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피가 안 올라가서. 그래서 붉은색이 진할수록 더 오랫동안 하시고, 일단 밝아지게 한 다음에 매일같이 반복하셔서 붉은색 기운이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 몸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귀가 안 좋으면 여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귀에다 댑니다. 초음파기를 이렇게 대서 가만히 멈춰보면 귀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요산이 찌르기 때문에 통증이 나옵니다. 멀쩡한 귀는 대고 있어도 통증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산이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상이 있으면은 찌르는 통증이 나고 아프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다시 문질러 줍니다. 계속 문지르다가 다시 멈춰봅니다. 이걸 반복하다가 언제까지 하시냐?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하세요. 아프면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아파집니다. 그러면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당뇨합병증으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귀가 안 아픈 그 다음 날에 귀가 깨끗하게 들립니다. 멀쩡하게. 그리고 고막이 손상이 돼서 귀가 보청기 쓰시는 분도 보청기 빼고 이거를 3달 정도 계속 하시면 고막 세포가 재생이 돼서 만들어지고 고막 자체가 다시 정상 기능을 하게 되고 보청기를 빼셔도 됩니다. 해보시면 알고. 코에 비염이 있으면 눈 밑에 비공이 있거든요. 코만 하는 게 아니라 코를 해주고 여기 부비동, 상악동, 하악동을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눈 밑에 비공까지 같이 치료를 하면 이 콧구멍 안에 뼈 속에 있는 염증들이 없어져서 비염이 치료가 됩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찌릿찌릿하게 느껴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살살 왔다 갔다 하면 염증이 사라지는 거고요. 참고로 입을 치료하실 때 혀도 안 좋고 이도 안 좋다 그러면 혓바닥에 하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물을 이렇게 머금으세요. 물에 공기층이 없게 물을 입안에 머금고 뺨에다 하시면 입안의 전체를 혀까지 다 치료가 됩니다. 초음파가 물을 타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귀, 얼굴에는 오장육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반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용상으로 쓴다고 했는데 변비가 없어지고 몸이 좋아지고 얼굴에서는 여기가 간 반사구고 여기가 위 반사구고 눈 근처 안와가 어깨 반사구고 코가 뱉고 양옆에 심장이 있고 신장이 있고 췌장이 있고 이 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생식기가 있고 대장 소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얼굴 마사지, 미용 마사지를 하는데 오장육부가 좋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귀 같은 경우도 오장육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문질러 주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손바닥, 발바닥 다 좋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쉬운데 얼굴을 하실 때는 반드시 화장품을 닦아내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쓰는 화장품은 진피층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는 각질층이 있고 표피층이 있고 베리어션, 유상층, 과립층이라는 게 있어서 화장품에 그 독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음파 영동, 포노포레시스라는 현상으로 화장품의 독성분이 그냥 그대로 세포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작을 일으켜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니까 반드시 화장품을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얼굴에 하신 다음에 1시간 정도는 모공이, 외리어존이 닫힐 때까지 화장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해놓고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을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걸 참고로 꼭 생각하시고 내가 초음파 얼굴에 했더니 얼굴에 뭐 열꽃이 폈다 뭐 같은 났다 이거는 화장품을 안 지우셔서 그렇거나 하시고 나서 화장품을 바로 바르셔서 그렇습니다. 화장품이 토닉이나 스킨까지 다 화장품입니다. 왜냐하면 다 케미칼,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침투가 돼서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초음파를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 몸이 안 좋은 것은 문질러서 붉은 데를 찾고 붉은 데에 멈춰서 아픈 걸 느끼거나 따갑거나 통증을 느끼시면 그 자리를 포인트로 집중 공격을 짧게 그러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 다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씩 해결을 하세요. 하나씩. 그래서 거기가 멈췄을 때 안 아파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치료 요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초음파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